예. 계속 이제 북한 인권 문제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돼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긴장 완화가 되고 또 남북이 경협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돼야 그런 문제가 풀리는데 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물밑 접촉으로 조용한 외교로 해결해야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네. 이 일본이 지금 납치자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납치자 문제가 해결됐던 시기가 2002년에 김대중 정부의 주선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하고 그때 북일 간의 수교 협상이 되고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얘기까지 나오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햇볕 정책, 그런 대북 포용 정책을 써야만 인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용한 외교적 접근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행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요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용한 외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력한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아까 이 80년대에나 하던 사상 검증, 색깔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 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후보자께서 약간의 오해를 받으시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학생운동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후보자께서 이 정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들하고만 소통할 것으로 이런 오해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고 또 좀 화합을 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함께 남북 교류에 나서서 이 같이 북측을 상대하는 민간 교류 같은 데 있어서 보수도 참여할 수 있게 장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상대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후보자께서 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일반인이라면 시민권 차원에서 사상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원칙적으로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장관 지명자가 되어서 청문회 선 마당에 제가 사상 검증 이런 표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그냥 거기까지는 그냥 제가 심정이 복잡합니다만 또 임할 수도 응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향의 문제가 나와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전 오후에 의원님들한테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가 있었습니다. 이후 소통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상임위 과정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정부를 향해서 장관을 향해서 여당과 소통 부족해도 좋으니 야당과 굉장히 많이 소통해달라 이런 주문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가능하다면 나경원 대표와 함께 평양을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도 했었던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한 정파에 치우쳐서 남북 문제를 접근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설사 결론이 다르더라도
소통은 선행하는 이런 과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밟아가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